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선택 과목을 이것저것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물리를 듣고 화학을 듣고 생명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화생을 다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운이 없으시면 저를 3번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1시간 반, 1시간 반 다른 쌤들이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3번 보는 게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 말고 여러분들 다른 쌤을 더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든 민건 쌤을 보든 어차피 그 둘은 거의 웬만하면 계속 볼 거거든요. 물리를 듣든 화학을 듣든. 그래서 미련을 버리시고, 뭐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오신 여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수업을 듣고 싶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물화를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화를 어쩔 수 없이 저랑 민건쌤한테만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희망을 가지고 계실까봐 희망을 없애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희망 갖지 말고 그냥 저랑 민건쌤한테 열심히 들으세요. 자, 이게 1시간 반, 1시간 반을 다른 파트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아마 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을 거고, 여기 뒤에선 이온 결합 얘기를 할 건데 통합과학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의 그대로 고1 때 배운 통합과학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어려운 게 없다. 오늘 제일 어려운 건 요거 하나, 이 그래프 정도. 이거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뭐 녹는 점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봤죠? 뭐 쉽게 부서지고 막 이런 거, 이런 물에 잘 녹고 이런 거 이미 우리 봤던 거야. 알겠죠? 오늘 핵심은 일단 요거일 거고, 그 전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먼저 좀 봅시다. 일단 여기 첫 페이지를 보시고 10초를 드릴 테니까 뭔가 잘못된 점을 빨리 찾으세요. 10초. 근데 없을 수도 있어. 예? 그건 장난이고. 태진 찾았어? 뒤에 양태진 찾았냐고. 두 번째 네네. 네온이 이온의 형성이라면서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요거? 정확히 말해봐. 뭐. 음이온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온이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 음이온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 해놓고 양이온이 된대. 오타에 오타. 음이온으로 바꿔주세요. 예시형 틀린 거예요 그러면? 네. 잘못했죠. 예신 이따가 하나 따로 쓸 거예요. 일단 요거 음이온으로 바꿔주세요. 똑똑하죠.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야. 일단 너네가 주기율표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뭐 수소, 산소, 질소가 몇 쪽인지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할 거예요. 그거 통합과학 때 했으니까. 알겠죠? 우선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이온들끼리 만나는 거라서 굳이 나누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만난 게 뭐 이온 결합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통과 때 배운 건 딱 저 정도. 근데 이 양이온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런 애들이 되더라. 양이온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이런 애들이, 금속인 애들이 전자를 잃어.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이득이야. 오케이?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이득이니까 양이온 되는 거예요. 왜 금속은 양이온인데 이거는 통과 때 다 했어. 알겠죠? 자, 근데 우리 금속이라고 하면 주기율표상의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1족, 2족, 13족. 이 친구는 얘 1족이잖아요. 예외라고 했어요. 예외. 이 친구는 금속이랑 같은 라인 1쪽에 있는데 비금속으로 예외였고, 이 친구는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양이온이 된다는 거. 오케이. 양이온 되는 건 누구여야 된다고? 금속이어야 되는데 수소 양이온은 비금속인데도 이렇게 되더라. 오케이. 예외인 거. 그림 보세요. 자,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었어. 왜?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을 거예요. 근데 그 잃는 개수가 몇 개? 원자가 전자 수만큼 잃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잃어가지고 나트륨 이온이 됐는데
중요한 거. 얘네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왜 금속은 양이온 되고 왜 비금속은 음이온 되고 왜 이렇게 전자를 주고 받냐. 이렇게 들려. 이렇게 들려. 누구처럼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합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우린 결합을 한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볼 18쪽은 총 3개. 원자번호 2번 헬륨, 그 다음에 10번 네온, 18번 아르곤, 이렇게 3개 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모든 애들이 이렇게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얘처럼 되거나 얘처럼 되거나 얘처럼 되거나. 왜? 롤모델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선택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왜 네온처럼 전자 배치를 따라갔냐.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죠. 물론 얘가 전자 9개 버리고 헬륨처럼 돼도 돼요. 그러니까 될 순 있어. 근데 비효율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10번이 될 건데 11번이 10번 되려면 전자 하나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금속인 애들, 예를 들어 산소 원자번호 8번, 얘는 뭐 전자 10개 얻어서 아르곤처럼 돼도 돼. 6개 버리고 헬륨처럼 돼도 돼. 근데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산소 어떻게 해야 되니? 전자를 2개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화학식이 이온화가 될 때 찾는 방법이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18쪽 셋 중에 하나, 나랑 가까운 거 그냥 찾아가면 돼. 오케이. 근데 이런 경향이 대부분 금속들은 버리는 게 낫고요. 대부분의 비금속들은 얻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더라. 오케이, 그거 잘 생각하시고. 요건 예시부터가 잘못됐죠. 일단 음이온의 형성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음이온은 누가 되냐? 비금속인 애들, 요거는 뭐 빨간색, 비금속인 애들이 전자를 얻어. 그러면 음이온이 된다. 당연하죠.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그거 얻었으면은 음이온 되는 거야. 예시는 지우시고 그냥 우리가 방금 봤던 산소로 봅시다. O였던 애가 O 2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 그렇지? 8번인 애가 10번 네온처럼 되려면 2개 얻으면 되더라. 오케이, 일단 이게 끝. 이게 그 사전 지식이고 제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만난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잘 보여? 혹시 거슬려? 그래?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자, 이온 결합을 하면 그냥 정리.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만나는 게 이온 결합이다. 근데 양이온은 대부분 누구? 금속. 음이온은 대부분 누구? 비금속.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는 거겠다. 오케이. 그래서 통합과학 때 가르칠 때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뭐고 공유 결합 물질은 뭐고를 화학식만 주고 찾게 하잖아. 그렇죠? 그럼 뭘 먼저 파악해야 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죠.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이면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온 결합 물질은 둘이 같이 있어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비금속만 있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갑시다. 여기. 잔소리 좀 들으셨어? 혹시 앞 시간에? 좀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다들 안 좋은가? 저는 안 할게요. 저도 하려고 했는데 잔소리를 또 2번 들으시면 여기 나갈 때 또 속상하게 나가시니까. 잔소리 들었어? 안 들은 것 같은데? 들었어 안 들었어? 열심히 하라고. 아 열심히 하라고 들었어? 그렇군요. 그쵸, 열심히 해야죠.
잔소리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요일 반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토요일 날 봤던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 우리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나와 있죠. 금속의 양이온이랑 비금속의 음이온, 그러니까 풀마가 만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 풀마가 만나서 어쨌거나 전해량이 0이 돼야 돼. 플러스 5 정도 있으면 마이너스 5가 와야 0이 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아래 금속 양이온이랑 비금속 음이온이 만나면 애초에 풀막끼리 만나면 뭐예요? 전기.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의 급. 그러면 걔네끼리 잡아당길 거니까 이거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인력이라고 하면 안 돼.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그 전하 사이의 인력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당연하게도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는 거죠. 금속이 비금속한테.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 비금속은 그거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는다라는 거죠. 갑자기 자 이거 눈으로만 보세요. 산소가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아요. 혼자.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얻은 이 전자 두 개의 출처가 어디 밖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혼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누군가랑 반응을 시켜야 돼요. 자, 저거 뭐 위에서 봤던 거. 전하량 더해서 0 돼야 돼. 자, 근데 항상 예시 같은 애들이 있죠. 얘는 따로 생각만 해주세요. 따로 생각만. 이 친구들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냐? 우선 이 안에 금속이 없어. 제가 이온 결합 따질 때 일단 금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두 개 빼고, 오케이. 요 둘은 금속이 지금 없어요. 근데 이온 결합이라고 치거든요. NH4가 양이온이야 여기서. 그리고 Cl은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온끼리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고 예외적으로 부르는 게 있다. 근데 요거를 제외하곤 그 안에 금속이 없다면 그 친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오케이.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자, 이 그림. 우선 Na 그러니까 나트륨 원자였던 게 나트륨 이온으로 바뀌었죠. 나트륨 원자였던 게 나트륨 이온으로 바뀌었어. 전자 하나를 버리고 10번 네온처럼 전자 배치가 됐다. Cl이었던 애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Cl-가 됐고 아르곤처럼 바뀌었다. 오케이. 다 어쨌거나 이온 결합을 하고 나서 뭐가 된 거야? 18쪽처럼 전자 배치가 맞추어진 거죠. 안정적으로 바뀐 거야. 우리가 눈여겨볼 건 사실 여기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다. 오늘의 메인은 여기가 아니고 뒤에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기는 얘 있죠. 얘는 원자고 얘는 이온이야. 오케이? 나트륨 원자, 나트륨 이온. 여기는 염소 원자, 염소 이온, 염화 이온. 오케이? 크기가 어떻죠? 크기가 일단 달라. 오케이? 체크 포인트 하나만. 크기만 좀 봐주세요. 크기만. 이게 그림이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이거는 근데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게 된다. 나중에 뒤에서 막 그냥 Na 플러스랑 플로린 마이너스랑 뭐 마그네슘 투풀이랑 얘네끼리 막 크기 비교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알아야 요게 이해가 되는 거라 오늘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원자일 때의 크기랑 이온일 때의 크기는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 알겠죠? 그거 하나 알아야 돼. 뒤에서 설명할 게 있어서. 그리고 이 원자일 때 요 반지름, 이 반지름 R, 이게 뭐예요? 그냥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거야 오늘 수업할 때. 오케이? 진성 오케이?
그럼 요거는 뭐겠어 그냥 이온인 애들의 반지름이니까 여기 있는 뭐 R2, R2는 이온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교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같아 달라? 다르죠.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 나트륨 이온의 이온 반지름 당연히 다르죠. 애초에 크기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깊게 볼 거라서 오늘 필요한 내용만 딱 하고 넘어갈 거야. 나트륨 결정 이것도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자, 요거 빈칸 채울 게 좀 많아 보이죠? 어떤 그림이냐면 나트륨 이온이 요 둘이랑 만날 때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화학식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케이 똑같아. 마그네슘 2 플러스가 얘네랑 만나면 몇 대 몇으로 만나야 안정적인 화합물이 되는지를 쓸 건데 규칙 하나 전하량을 더해서 0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대1로 만나면 돼. 그쵸?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만나야겠네. 그쵸? 그래야 딱 이 2로 맞죠? 짝꿍이. 근데 이제 쓸 때는 어떻게 쓰고 이름은 또 어떻게 읽냐? 이거 좀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죠? 이해했을까? 제일 만만하네. 얘랑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제가 쓸게요. 그리고 금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 다 뭐예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 이거 지금 둘 다 이온결합 물질이야. 양이온, 음이온 들어있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지호 이거 어떻게 읽어? NaCl 말고 한글말로 이제 뭐라고 읽어? 소금 말고 염화나트륨 그쵸?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몰래카메라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잖아. 염화나트륨 맞죠? 민주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어렵죠? 빨리 브레인스토밍 해. 구쏘요? 이런 이 자식들 여기 영화학원이 아니에요. 저 뭐라고? 황산구리. 서수령이 이거 만약에 구쏘라고 적잖아. 진짜 그러면 너는 오자마자 아니다 내 잘못이. 그렇게 쓰면 제 잘못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잘못일 수 있죠. 근데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이걸 그렇게 적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안 돼. 알았지? 자, 아무튼 얘는 뭐예요? 황산구리죠. 이거 왜 황산구리라고 읽었어? 어디서부터 읽었어? 염화나트륨 어디서부터 읽었어? 지호 왜 뒤에서부터 읽었어? 자,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알겠죠?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을 나눠가지고 뒤에서부터 읽어. 뒤에서부터. 근데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학 규칙이라고 해놓고 이온결합 물질은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라고 하면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화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읽을 때에는 뭐를 먼저 읽는다? 음이온을 먼저 읽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뒤에서부터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쓸 때는 뭐를 먼저 썼다라는 얘기예요. 양이온을 먼저 썼다라는 거죠. 모든 화학식은 사실 앞에는 양이온을 먼저 씁니다.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화학을 다 배우고 나면 조금 가오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화학식을 쓸 때 이제 뭐가 양이온이고 음이온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화학을 한번 배우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쓰지 마세요. H2O나 CO2.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둘 중에서도 얘가 플러스고요. 이 둘 중에서도 사실 얘가 플러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화학식이 사실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들을 먼저 쓰고 있다. 근데 제가 방금 쓴 거를 알려면 아직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은 이제 갓난 아기들이라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배우시기에는 학대 느낌이 좀 받을 수도 있어서 일단 이것만 알면 돼요.
읽을 때는 뒤에 거 먼저 음이온 먼저 읽고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쓴다. 그래서 여기는 화학식을 어떻게 했어요? NaCl. 얘는 Na2라고 해야겠죠. 두 개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Na2CO3. 오케이. 나머지 세 개 쭉 채우세요. 저도 바로 채울 테니까 같이 채우고 다 맞춥시다. 일단 몇 대 몇으로 만나는지 체크 다 하고 화학식까지 한 번에 쓰세요. 천천히 쓰시고 다 쓰신 분들은 앞에 거랑 뭐 맞는지 잘 쓰세요. 잘 보시고 양이온 먼저 써야 돼. 항상 양이온 먼저 써야 돼.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 요거 이 딸락으로 묶는 거 이거 묶는 거 오케이 이거 만약 여기다가 안 묶으면 MgOH2예요. 그러니까 H만 두 개인 거로 치는 거야. 그래서 꼭 묶어야 되는 것들을 묶어서 쓰셔야 된다. 실제로 서술형이 있었다면 감점될 수 있다. 틀리다고 봐도 되고. 여기로. 자, 여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라고 하는 파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을 요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통과 때. 그럼 기억이 나셔야 된다. 기억이 나셔야 돼. 무조건 에너지가 낮다라고 하면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하죠. 그렇죠? 안정해요. 아 맞잖아. 여러분들 에너지가 높으면 막 미쳐 날뛰잖아요. 그럼 그거 불안정한 거죠. 그냥 가만히 차분히 있는 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야 돼. 일단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적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저 그래프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의 형성이라고 했으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어떻게 서로 잡아당기겠네 이런 식으로 서로 끌리겠네. 영상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인력. 일단 양이온들끼리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서로 풀 마니까 뭐 거리가 멀든 가깝든 엄청 멀리 있는 거 아니면 인력이 작용하긴 하겠죠. 그렇죠? 대신 되게 멀리 있으면 작용해 안 해? 작용 안 해요. 그러니까 자석을 내가 N극을 여기다가 두고 S극을 저기 어디야? 여러분들 세롱과에다가 S극 이렇게 해서 두면 이거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못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너무 멀면 일단 힘이 작용을 안 해. 오케이. 그것도 머릿속에 두고 그래프를 봅시다. Y축 먼저. Y축은 에너지예요. X축은요. 이온 사이의 거리. 오케이. 무슨 말?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인데 저 거리를 어떻게 잰 거냐면 얘 중심을 재는 거. 오케이. 이게 이온 사이의 거리 R이에요. 오케이. 중심이랑 중심을 잰 거. 우리 물리에서도 배우지만 항상 뭔가의 거리를 잴 땐 중심을 기점으로 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 제가 말했던 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X축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엄청 멀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둘이 상호작용 해 못해? 못하죠. 왜? 너무 멀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도 인력이어도
힘 작용해 안 해? 힘 작용 못 해. 오케이. 그러니까 X축이 엄청 좀 클 때, 이온 사이 거리가 멀 때 얘네가 상호작용하는 힘, 에너지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오케이. 요게 이 1, 2, 3번 A, B, C에 나와 있지 않아서 따로 적을게요. D라고 하고 적읍시다. R이 너무 크면, R이 만약에 너무 커, 너무 멀리 있으면 상호작용을 안 한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냥 0이라고 본다. 오케이. R이 너무 커, 이 정도까지 돼. 얘가 뭐 D인 거죠. 제가 말한 D가 여기에요. 그냥 너무 멀어. 그럼 상호작용 못 하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자,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여기만 하면 돼. 오늘 사실 나머지는 완전히 기움이고 여기만 하시면 돼. 그리고 저는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그래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했을 때 왼쪽으로 하는 게 더 또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어. 일단 얘네가 인력이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걸 제가 체크를 할게요. 여기 이 파란색으로. 자, 얘네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렸으면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 가까워지는 걸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X축이 이거니까. 오케이. 잘 눈으로 보시고. 자, A 봅시다. A. 요 A라고 하는 지점. 요 A는 이거를 그냥 다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한 요 라인 자체가 다 A야. 이거. 오케이. 저게 지금 A. 저 A 구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제가 써주는 말로 이해를 하세요. 저 파란색. 요 파란색 구간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A라고. 요거. 초록색. 오케이. 저 구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그렇죠? Y축이랑 동시에 보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죠. 가까워진다. 특징. 에너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까워지는데 에너지가 낮아져.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일단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좋아시고 서로 좋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아져. 안정적으로 바뀌어. 오케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자석으로 좀 놀아본 친구들, 한때 좀 놀던 친구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자석 두 개 이렇게 가까이 하면 N극이랑 S극 기준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일정 그 거리만큼 가까워지면 딱 붙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게 강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점점 강해진다고요. 여자친구 있어? 친구? 아 없어? 태진 있어? 선태 있어? 승민 있어? 지호 있어? 지혁이 있어? 진성이 있어? 이런 큰일 났고. 그 전에 반에 이제 제가 아침에 화학을 했는데 남자가 14명 있었거든요. 그 반에도 한 명도 없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여자친구가 이제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있고 제 여자친구가 뭐 지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것보단 한 민주 자리랑 제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죠. 그렇죠? 근데 막상 가까이 가면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 진교지. 진교 자리까지 가고 진교 제끼고 은서 자리까지 가고 은서 제끼고 지호 자리까지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더 가까이 붙고 싶다고요. 근데 적당히 붙어야지. 적당히. 그래 안 그래? 여자친구 자 여자친구 있다고 해. 자 양태진 너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좋지. 같이 있으면 좋지. 근데 이것도 이제 적당히 놀아야죠. 원래 이 밀당이라는 게 있어야 좀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여자친구랑 밥 먹고 같이 뭐 산책하고 같이 도서관 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질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오케이? 남친구 있어? 이럴 수가. 은서 있어? 이럴 수가. 남자친구가 생기시면 밀당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내가 놀아주고 이러다 보면 얘가 이제 기어오를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맨날 놀아주니까 당연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적당히 이게 놀아야 되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싫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따로 체크. 싫어질 수 있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싫어질 수 있다. 너무 가까워지면 일단 따로 체크하시고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 자 가까워져. 아직까진 좋아. 오케이. 가까워져. 좋아. 그러다가 최저점을 찍어요. 에너지가. 여기가 언제예요? 가장 안정적일 때겠죠. 에너지가 가장 낮으니까 이 빨간색 지점이 가장 안정적인 지점. 왜? 에너지가 제일 낮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하냐? 이때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은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뭐 저희 부모님이 지옥을 경험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 이혼 결합을 했어. 가장 안정적일 때, 너무 좋다. 해서 이혼 결합을 여기서 이뤄요. 오케이. 근데 이때가 딱 좋은데 그 이상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이 빨간색보다 왼쪽으로 보면 X축, 오케이. X축 이온 사이 거리. 여보다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갑자기 에너지가 팍 튀죠. 갑자기 불안정하게 바뀌어. 이거 왜 그러냐? 이때는 반발력이 작용을 할 거다. 반발력이 그냥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작용할 거예요. 크게. 반발력이 크게 작용을 해. 이온 결합 이루고 저 거리에 딱 적당히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렇게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작용을 하더라. 오케이. 그거를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아예 제로가 됐을 때 요거 어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요 R0 요 R0 오케이. 여기 어디였니? 가장 안정적인 지점.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쯤 되면 얘네가 안정한 상태를 이룬다. 오케이.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쯤 되면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고 그때 이온 결합을 한다. 오케이. 근데 겉보다 더 가까워져 버리면 적당한 거리 R0보다 더 가까워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갑자기 반발력이 너무 커져. 반발력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받게 되죠. 에너지가 증가. R0일 때가 딱 좋은데 그것보다 가까워지면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반발력은 그 책에 나오진 않겠지만 사실 그 왜인지를 알아두면 그냥 뭐든 오래 가거든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왜인지를 알고 이해를 하시면 더 오래 가니까. 자, 왜 반발력이 생기겠어요? 어쨌거나 얘도 어떤 원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각각 뭐를 가져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자핵. 얘네가 가지는 원자핵 간에 반발력이 작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풀마 좋아서 인력으로 끌어당기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얘네 중심에 있는 그 원자핵들끼리 어떻게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 근데 원자핵이 엄청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이렇게 딱 반발력으로 에너지가 갑자기 이렇게 튀는 거죠. 오케이. 구간 나누어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요 초록색은 반발력이 우세할 때고요. 여기 이 파란색은 인력이 우세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저 파란색일 때 인력이 없는 건 아니야. 미안. 저 파란색일 때 반발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반발력보단 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에너지도 낮아지고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 파란색일 때도 반발력 있어. 당연히 있어. 플러스끼리도 어쨌거나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원자끼리 어쨌거나 가까워지는 거라 반발력이 있긴 있는데 인력이 더 세고 여기에선 뭐가 세겠어? 여기에선 반발력이 더 센 거야. 즉 인력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반발력이 그냥 더 세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때요? 느낌적으로 누가 하지? 선택. 여기는 어떨 것 같아? 인력이랑 반발력 가장 안정적이랑 이온 결합을 이루었대. 어떨 것 같아? 얘랑 반발력이랑 인력이 똑같아. 오케이? 씁시다. 인력이랑 반발력이 이 지점에서 0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알겠죠? 0인 게 아니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더 밀지도 않고 더 땡기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이루면서 결합을 이룬 거죠. R0 정도 되는 거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요거 체크해 두시고 좀 쉬었다 할게요. 어차피 아래 있는 글들은 우리가 이미 위에서 다 체크를 해서 쉬었다가 한번 읽을게요. 응석 혹시 이거 멈춰줄래요?